완벽한 타인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타인에 대해서 리뷰를 할 생각인데 시청자분들 죄송하지만 완전 스포일러를 할 생각입니다. 완벽한 타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인물들이 등장인물의 거의 전부입니다. 조진웅, 유해진, 윤경호, 김지수, 송하윤, 염정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작품은 하나의 소규모 꽁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물들 간의 대화, 그리고 이 상황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잘 얽혀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들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제가 레이먼드 카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카버만큼 평생 동안 집착했던 작가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굉장히 당연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소설과 영화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하나의 미형, 아이디얼 타입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 전망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과 인간의 진실은 약간 어두운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레이먼드 카버의 더티 리얼리즘 이상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여기 남자 4명이 강원도 속초 출신의 소꿉친구들이에요. 그래서 5살, 6살 때부터 친해가지고 40대 중반까지 40년 동안 우정을 꾸려왔던 4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 3명은 이 4명의 친구들의 아내들입니다. 김지수는 조진웅의 아내이고요. 송하윤은 이서진의 아내이고요. 그 다음에 염정아는 유해진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럼 이 윤경호는 뭐냐? 이 윤경호가 뭔지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웅은 성공한 성형외과 의사이고요. 김지수는 정신과 의사인데 아마도 장인어른이 엄청나게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인 사위를 무시하는 장인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가슴 확대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인가 봐요. 조진웅하고 김지수는 대학교 때 CC로 만나가지고 혼전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 둘은 너무나도 사랑한 청춘이었지만 장인 어른의 눈에는 조진웅이 하찮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세운다는 병원도 강남에 짓는다는 빌딩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것도 병원이냐 라고 무시하는 장인어른의 태도를 볼 수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둘 다 의사이고 강남에서 병원을 하기 때문에 집이 정말로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본인의 집으로 친한 친구들과 친한 친구의 와이프들을 초대하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네 남자가 40년 동안 우정을 지켜왔기 때문에 막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친한 친구일수록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친구들이 막말을 많이 하고 아내분들은 옆에서 거들어주는 형식의 흔한 부부 동반 모임인데요. 일단 하나하나 제가 캐릭터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완전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제 오늘 이야기 들으면 영화 다 보신 겁니다. 만약에 스포일러가 불편하시다면 지금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진웅은 성격이 되게 유한 것 같아요. 유하고 사려 깊어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조진웅의 컴플렉스는 아마도 나도 서울대학교 의대 나온 성형외과 의사인데 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내 맨주먹으로 일어난 성공한 남자인데 장인어른, 다시 말해서 아내의 집안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김지수 같은 경우는 조진웅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어렸을 때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때 그 본인의 선택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진웅하고 김지수 사이에서 난 딸, 대학생입니다. 빨리 결혼한 거죠, 이 둘이. 대학생이 첫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려고 할 때 김지수는 불같이 화를 내죠. 아마도 자신의 어릴 적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에만 달려들였던 그 시절에 대해서 약간의 후회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조진웅은 딸의 사랑에 대해서 지지해 줍니다. 너가 정말 네 인생에서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을 해라 라고 존중해 줘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얼마간 깨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균열이 가 있어요. 그 균열이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진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고 어느 정도 유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변호사면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살겠죠. 잘 사는 과정에서 염정아는 고향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만났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애도 셋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유해진은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남자로 나옵니다. 옷이 제대로 다려져 있는지, 또 어머니한테 염정아가, 어머니라고 하면 지금 시어머니죠. 유해진의 어머니죠. 유해진의 어머니한테 염정아가 어떤 화법을 사용하는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지적하고 염정아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되게 고리타분한 남자로 묘사가 돼요. 염정아는 유해진을 사랑하지만 유해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걸려있는 응어리를 어떤 문학 동호회, 문학 동아리 이런 곳에 가가지고 감정적으로 풀고 있는 주부로 나오고요. 그래서 염정아는 되게 감성적이고 유해진은 되게 무뚝뚝한 부부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고 있으면 유해진이 말을 할 때마다 염정아는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서진은요, 얘는 되게 바람둥이로 나와요. 이 친구는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커가지고 철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선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 와중에 수의사인 송하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송하윤은 집이 또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송하윤의 부모, 다시 말해 장인 장모가 이서진을 마음에 들어 하진 않지만 딸 때문에 이서진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서진이 송하윤을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윤경호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여자친구 이름이 민서입니다.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 온 돌싱이죠. 원래 결혼을 했었지만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돌싱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가 일반적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들은 서로 옛날 이야기 하면서 장난치고 또 남자 특유의 허세가 있잖아요. 그런 허세도 부리고 옆에 여자들은 이 남자들의 철없음을 알면서도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게임을 제안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서로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문자 메시지든 혹은 카카오톡이든 전화든 어떤 팝업이 뜨던지 간에 그 모든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공유해야 되는 게임을 해요. 그 게임을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는 깨끗해, 나는 별거 없어 하면서 그러자고 합니다.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보이긴 해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래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이게 웬걸,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숨겨두었던 어떤 불안전함,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레이먼드 카브의 매력은 인간의 불안전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하는 데 있거든요. 여기에 완벽한 타인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얘네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남자 넷이 문제가 있어요. 남자 넷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조진웅의 잘못은 뭐였냐면 장인이랑 아내 몰래 속초의 리조트에다가 거액의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할 때 이 좋은 집과 그 다음에 본인이 세우려고 하는 강남의 병원 건물을 담보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전 재산을 날린 상태예요. 전 재산을 날린 상태인데 김지수한테 말을 안 했죠. 그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진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 10시에 나체 사진이 날라옵니다. 어떤 여자가 연락하고 있는 여자가 있나 봐요. 텔레그램으로 본인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내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게 무뚝뚝하고 원리 원칙주의자인 것 같지만 그런 추악한 뒷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서진은 캐릭터대로예요. 이서진은 바람피는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닌데 가만히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송하윤은 알아요. 이서진이 바람둥이라는 걸. 알지만 모르고 싶어 하는 거죠. 모르고 살면 사라지니까 모르고 싶어 하는 약간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윤경호는 게이였어요. 집에 두고 온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남자친구였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갑자기 유해진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밤 10시에 나체 사진이 올 거거든요. 그럼 그 나체 사진을 사람들한테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유해진이 윤경호를 밖으로 부릅니다. 밖으로 불러가지고 너랑 나랑 핸드폰이 같으니까 우리 핸드폰 10시까지만 바꿔서 갖고 있자. 윤경호가 왜? 나는 걸릴 거 없는데 왜 내가 너랑 핸드폰 바꿔야 돼? 솔직히 말해봐. 하니까 유해진이 진실 절반과 거짓말 절반을 섞어요. 진실은 뭐냐? 매일 10시에 나한테 사진을 보내는 여자가 있다. 거짓은 뭐냐? 나체 사진을 보내는 여자라는 것은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윤경호가 그래? 나는 어차피 솔로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보냈다고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서로 핸드폰을 바꿉니다.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해진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민수라고 하는 남자가 카톡이 와요. 다시 말해서 윤경호의 핸드폰에 민수라는 남자가 카톡을 보내서 약간 보고 싶어, 너의 입술이 그리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진이 게이라는 지금 오해를 사게 돼요. 그런 사이에 윤경호 핸드폰으로 본인의 상반신, 가슴을 전부 노출한 여자의 사진이 날라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유해진은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바꿔치기 한 거야 라고 하면은 유해진의 핸드폰에 매일 나체 사진을 보내는 여자가 있다는 걸 걸리게 되는 것이고 또 윤경호는 게이라는 걸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해진이 핸드폰을 바꾸지 못하고 게이라는 오해를 사게 돼요. 그때 이제 염정아는 눈물을 막 흘리죠. 그래서 염정아가 엄청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 와중에 이서진의 핸드폰도 막 울려요. 여자의 전화가 와요. 하지만 이런저런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송하윤도 이거 받지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줘요. 그런 와중에서 점차 하나하나씩 벗겨지는 사람들의 겉으로 보면 알 수 없는 추악한 면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서진은 지금 어떤 얘기냐면 지금 그 윤경호의 핸드폰에 아주 가슴이 큰 여자의 사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송하윤이 우리 남편은 가슴 큰 여자 안 좋아해요. 저 같은 여자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남자들이 아닌데 이서진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다 가슴 컸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뉘앙스로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김지수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한대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데 남편한테 받지 않고 저기 유명한 사람한테 받는다는 게
핸드폰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김지수가 갑자기 가슴확대 수술을 받는 것을 남편한테 받을 수 없다. 왜냐면 남편의 성욕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서진이 김지수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서진이 정말로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해서 김지수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송하윤은 그 모든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김지수하고 이서진이 바람폈다는 건 송하윤이 모릅니다. 모르겠지만 이서진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핀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나서 김지수가 이서진 뺨을 쳐요. 김지수도 바람을 같이 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화를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 조진웅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지수가 이서진하고 바람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진웅은 알면서 참고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되고 조진웅이 혼자 염정아가 만들어 온 티라미수를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티라미수를 먹는 장면이 무언가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장면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를 계속 꾹꾹 자기 마음속으로 눌러 담는 느낌의 연기를 해가지고 야, 조진웅 연기 잘한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핸드폰을 몇 시간 동안 공개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이 둘밖에 없어요. 염정아는 정말로 유해진을 사랑했던 것이고요. 염정아가 어떤 오해 살 만한 메시지나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부 다 오해였고요. 송하윤은 진짜로 이서진을 사랑했던 것이죠. 이서진이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끝끝내는 알고 싶지 않았던 되게 사랑만으로 이서진을 참고 있었던 여자였던 것이고요. 김지수는 조진웅 몰래 이서진과 바람을 피고 있었고요. 유해진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일매일 자신한테 누드 사진을 보내는 여자가 있었고요. 윤경호는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은 없지만 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영화 제목이 완벽한 타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였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들은 40년 동안 친구지만 윤경호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들도 최소 10년, 20년 동안 부부 관계로 살아왔지만 남자들이 뒤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죠. 또한 이 여자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핸드폰에서는 다 밝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영화에서 조진웅이 뱉은 대사인 것 같은데 나는 이 게임을 안 하고 싶었어. 왜 안 하고 싶었냐면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하지만 핸드폰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결국은 핸드폰을 공개를 했을 때 완벽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완벽함을 핸드폰이 지지해준다기보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핸드폰이 깨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게임 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조진웅의 캐릭터가 뭡니까? 안고 가는 거잖아요. 안고 가고 싶었어. 나는 너가 내 친한 친구랑 바람 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화가 옵니다. 조진웅한테. 조진웅한테 딸이 전화를 해요. 딸이 남자친구랑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해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길길이 날떠요. 너 무조건 오늘 안에 들어와. 이러지만 아버지는 딸을 이해해줄 것 같아가지고 딸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진웅이 했던 대사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정소영이 지금 아빠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야. 안 돼. 당장 튀어와. 아빠 제발요. 저 오빠 많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아빠가 아니라 그냥 네 나이를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평생토록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뭐 아무한테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순간이 아닌 거지. 네가 그 순간을 언제고 뒤돌아볼 때마다 웃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이 그 순간이라면 가.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후회한다거나 확신이 없다면 바로 돌아와요. 그래도 돼. 왜냐면 소영이 너는 아직 시간이 아주 많거든. 아빠, 그거 알아요? 뭐? 아빠가 콘돔 주셨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니까 그거를 쓰라고 준 거는 아니야. 그럼 왜요? 아빠는 알았죠. 예상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아빠 마음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요. 오빠랑 여수 가게 되면 엄마한테는 현안에서 잔다고 얘기해주세요. 직접 말해. 네? 엄마가 어떻게 할지 아시잖아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낼 거예요. 엄마도 어렸을 때 절 가져놓고 오빠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인정해주질 않아요. 그건 엄마가 네 나이 때 선택한 순간을 후회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 엄마는 널 돕고 싶고 하는 거야. 널 많이 사랑하잖아. 힘들어도 참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봐. 저 엄청 참고 있어요.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 아빠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엄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빠, 저 가봐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거 딸은 엄마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빠도 엄마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딸하고 아빠는 서로 알아요. 엄마가 지금 현재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딸은 아빠한테 그러죠. 아빠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아빠는 딸한테 그러죠. 너네 엄마가 네 나이 때 한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 대화를 김지수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다 알려줘야 돼요. 김지수가 약간 마음이 좀 흔들리죠. 그런데 이 영화는 제가 여기서부터 거대한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약간의 열린 결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열린 결말을 만들고 있냐면 이 게임이 지속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파탄이 나요. 서로의 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이서진하고 이 여자는 헤어지게 되고요. 송하윤이 반지를 빼놓고 가버립니다. 바람핀 걸 걸렸기 때문이죠. 자기 레스토랑의 직원을 임신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스피커폰으로 다 들려버려요. 김지수는 이서진의 뺨을 쳐버립니다. 거기에서 조진웅은 알고 있었다. 티라미수를 먹으면서 감내하게 되죠. 어쨌든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염정아하고 지금 유해진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염정아가 먼저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윤경호는 나중에 염정아 간 다음에 사실 게이는 나야 라고 말하면서 관계에서 나가버리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친구들이 야, 너 남친 데리고 와 이렇게 이해하는 척 하니까 아니, 너네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숨 막혀 죽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렇게 파탄이 나면서 영화가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이후의 서사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핸드폰 그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걸 가정했을 때 어떤 결말이 나는지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핸드폰 게임을 했다는 설정이었잖아요. 근데 그 설정이 하나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로 치부가 되고 실제 현실에서는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고 서로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는 내용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럴 때 이서진은 여전히 김지수하고 바람을 피우고요. 조진웅은 여전히 김지수의 부정을 알면서 참습니다. 그리고 송하윤은 이서진이 김지수하고 문자하고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유해진 같은 경우는 염정아와 계속 각방을 썼었는데 대화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둘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화해에 대해서 제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경호는 자기가 게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집에 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핸드폰 게임을 했을 때보다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좋은 결말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게 진짜 좋은 결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제가 말을 너무 빨리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영화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핸드폰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것에 의해서 불완전한 것이 부서지는 게 맞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인간을 완전히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완전히 아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전망을 밝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 각자의 방이 있잖아요. 뭐 자기만의 방이라는 말은 버지니아 울프 한테 좀 누가 되는 말이고, 어쨌든 각자의 다크룸이 있습니다. 다크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공개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히려 리얼리즘에는 좋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약간 아이디얼 타입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한 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한가?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송하유는 이서진이랑 헤어져야 맞죠. 헤어져야 맞는데 결국은 핸드폰 게임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지 않아서 그걸 모른 채로 살잖아요. 근데 반대로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염정아랑 유해진은 다시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는 좋은 결말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정답을 내리고 있진 않아요. 정답을 내리고 있진 않지만 하나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명제는 우리는 모두 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목이 완벽한 타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남이에요. 결국 남인데 결국 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고 서로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서로를 혐오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많이 했는데 맨날 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맨날 싸우는 부부들이 있고 한참 싸우다가 이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부부가 있어요. 평화롭게 지내는 부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관찰해 봤어요. 얘네도 결혼한 지 한 3년 됐고 얘네도 결혼한 지 한 3년 됐는데 얘네는 한참 싸우다가 이제 평화롭게 되었고 얘네는 왜 아직도 싸우고 있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서로가 다른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한참 거의 막 집안 집기 부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치면서 싸웠던 제 친구 커플이 있습니다. 그 친구 커플은 지금 사이가 되게 좋아요. 이제 안 싸운대요. 싸울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야, 난 너네가 가장 먼저 이혼할 줄 알았다. 막말이죠.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야, 난 너네가 제일 먼저 이혼할 줄 알았는데 잘 산다고? 이러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인정을 하는 거지. 거기에 우리의 삶에 비밀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국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상대방을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싸울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다르네? 반응이 시작되겠지만 나랑 같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좀 틀렸네? 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완벽한 타인에서도
우리는 결국 남이고, 우리는 결국 컴플렉스가 있고, 저는 이 영화를 컴플렉스로 읽었거든요. 우리는 결국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누구나. 갑자기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소라는 사람이 인간들이 서로 불평등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또 우월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 대학교 때 읽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요. 남보다 우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뭐 인간의 세상을 이렇게 발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는 소소한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게 되고 또 서로 상대방보다 더 높이 서려고 하는 일종의 우월의식이 생겼다고도 봐요. 그게 이 영화의 전면에 흐르고 있거든요. 보면은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조진웅은 아내 김지수에 비해서 뭐가 있냐면요. 그 재산, 배경이죠. 백그라운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해야겠다. 내가 장인한테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무시를 받는 걸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장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돈이니까요. 가난하고 공부만 잘한다고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진웅은 도박을 한 거죠. 전 재산을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요. 김지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창 빛날 때, 한창 아름답고 빛나던 시기에 임신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한테 열등감으로 흐르느냐? 이 젊은 친구한테 열등감으로 흐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얘 뺏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넷플릭스 영화를 보시면은 김지수가 이 송하윤을 계속 의식합니다. 쳐다보는 눈빛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이 내가 이 송하윤보다 나이가 많고 애도 가졌지만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성숙해 라고 하는 어떤 내가 송하윤보다 이런 자질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어필하는 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아마도 김지수는 송하윤의 어떤 측면에 청춘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느낌의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서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어때요? 친구들이 다 이 둘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이 둘은 서울대를 나왔고요. 이 사람은 교장 선생님의 아들로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서진은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하고 돈은 있지만 아버지가 어떤 엘리트 전문직으로서 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장이에요. 선장이 뭐 나쁜 직업이다 이건 아니지만 지식인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서진이라는 친구는 이 셋보다 나은 점이 딱히 없는 것이죠. 좀 잘생긴 거? 근데 나는 조진웅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서진은 자꾸 사업을 벌립니다.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서 이 친구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선생님이 됐겠죠. 물론 체육 선생님이지만 체육 선생님이 공부 못하면 체육 선생님 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서진은 자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벌리고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서진이 조진웅에게 앞설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김지수의 마음을 뺏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으면서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염정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한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잘못이 없는 사람이냐? 유해진이 고시생 때부터 염정아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 유해진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둘이 결혼을 했죠. 그런데 유해진은 되게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인 거예요. 고지식해요. 시어머니한테 잘하라는 거죠. 그런데 염정아는요, 유해진하고 신혼처럼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눈치도 보이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엄마 편이에요. 엄마 편이어가지고 염정아를 자꾸 구박해요. 그래서 염정아는 그 응어리진 마음을 바람을 피우는 걸로 해결하지 않고 문학적인 어떤 생산과 소비로 풀어내려는, 승화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문학 그 동아리에 가가지고 서로 시를 읽고 하면서 그 마음속의 그 상처들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만 상처를 받았던 인물은 염정아하고 송하윤도 그러네요. 이 두 인물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두운 면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아주 수작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한 평점 9점 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씬들을 한 번씩 곱씹어 보다 보니까 약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생각보다 그렇게 수작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한 7.5? 8?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기대는 안 하고 한번 보시면은 되게 즐겁게 인간 군상들의 어떤 생활 연기들의 어떤 짜릿한 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이 영화는 리얼리즘,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또 비현실적이기도 한 게 약간 농담입니다. 지금 밥 먹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3시간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3시간 동안. 그런데 저 카톡 하루에 한 5개 오거든요. 하루에 한 5개 오는데 이 사람들 다 인기인인가 봐. 그죠? 그래서 어떤 극적인 장치로서 되게 중요한, 이 사람의 어두운 면을 들출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와 워딩들이 극적인 장치로서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조금 나쁘게 보면은 약간 자기적인데, 이 다음에는 얘 차례인가? 이 다음에는 얘 차례인가?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긴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아주 잘 짜여진 연극 같은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조진웅하고 염정아의 어떤 마음에 많이 흔들렸습니다.